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에서 양정고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양정고 2학년 이번에 2025년 중간고사 리뷰를 할 건데요. 제목 보이시나요? 양정고 국어 1등급은 사과나무에 있습니다. 좀 너무 도발적으로 적기는 했죠. 근데 제가 제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느 학교 전문가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양정고 이번 시험 어땠는지 한번 빠르게 리뷰 가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양정고 스타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사담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1학년 아이들은 이번에 바뀌었어요. 큰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에 반해서 2학년 친구들은 그동안 유지되었던 유형이 그대로 출제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문학을, 이번에 문학이었잖아요. 문학을 하나씩 정확한 암기를 바탕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교재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것을 잘 외우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로 거의 다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처럼 출제했다고 생각하셔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시는 디테일에 있다. 제가 다른 네임인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외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정확한 개념 암기가 필요했고요. 개념어 숙지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빈칸 넣기의 반복으로 완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이미 양정고 시험을 워낙 오래 해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시험이요, 큰 흐름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고, 남자아이들 특성상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만의 언어로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 그거 아니야. 교과서에 있는, 혹은 교사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다 외워야 해. 교과서에서 나오는 워딩으로 그대로 외워야 네가 시험에 가서 틀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번 시험도 그렇게 나왔고요. 저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해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빈칸 넣기를 반복해서 책 자체를 거의 외워버리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작품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빈칸으로 다지고, 그리고 그동안 기출문제와 유사한 뭐 다른 지역 문제들이나 혹은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아이들 실력을 다지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험을 본 친구들이 대부분 성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이들 점수를 받아봤을 때 85점 이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작년 제가 양정고 1학년 아이들을 했을 때 퇴원이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 다 전학 갔어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과정에서 저에게 배우지 못해서 퇴원을 한 친구들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 저와 꾸준하게 지금 2학년까지 2년째 배워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수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한번 어필해 봤습니다. 두 번째, 변별력은 서답형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서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서답형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양정고 스타일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네가 이 개념을 얼마나 알아 몰라 라고 나오는 게 서답형이잖아요. 그 서답형으로 대부분 문제가 출제됐고, 서술형보다는 서답형에 가깝게 출제가 됐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킬러 문제가 배치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은 사고를 해서 맞춰야 되는 킬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정고 전통적으로 그래요. 보기 박스가 엄청 어렵고 내가 되게 고난도 추론을 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얼마나 디테일하게 외웠나로 승부를 봐야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암기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했고요. 27문제 중에 7문제가 서답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평소보다 조금은 더 많은 양이었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26%가량이 서답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 보여드릴 건데, 제 생각엔 이게 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답형 5번이에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A, B에 들어갈 단어를 각각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글쓴이가 대상의 이름을 듣고 도회적 요소, 도회적 요소라는 게 도시적 요소란 뜻이에요. 도회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를 모두 연상하게 된 소재가 무엇인가예요. 정답은 기상꽃 혹은 기생화가 정답이었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도회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를 가진 다른 어휘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단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놓친 건 이 부분이에요. 대상의 이름을 듣고를 놓쳤어요. 즉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도회적 느낌도 있고 전통적 느낌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는 글쓴이가 대상의 이름을 듣고선 그걸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그 이름, 즉 기상화, 기생화라는 기생이란 이름을 듣고 서울에 있는 기생을 떠올리는 거예요. 도회적 요소. 그리고 전통적 요소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떠올렸다라는 의미로 출제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놓친 부분 대상의 이름을 듣고 해서 놓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체도 디테일하게 풀어야 되고 외울 때도 디테일하게 외워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역시 어휘 문제.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역시라고 적었어요. 왜? 양정구에서 어휘 문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본날 아이들이랑 다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냐? 얘들아, 우리 이거는 뭐 나올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단체로 어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아이들에게 어휘를 계속해서 외우고 이건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산촌여정에서 역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출제가 되었고 저희 애기들은 그거 다 맞췄습니다. 어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강의 중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국어의 본질이 뭔가? 국어는 잘 이해하고 독서 풀듯이 잘 이해하는 게 목적 아닌가? 잘 읽고 잘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지문에 답이 있는 거 아닌가? 양쪽론은 조금 다릅니다. 역사, 사회같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암기한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인 지식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평소 지식으로는 풀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 MJB가 미국 커피 회사의 상표 이름입니다. 혹시 이걸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없어요. 근데 교과서 옆에 날개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학생들은, 제 애기들은 다 외웠고, 그리고 여기 윗글의 표현법을 정리한 거, 차표 치는 소리로 지규, 럭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어휘들까지도 어휘들 뜻 알아두고 그 뜻에 대한 설명까지 다 알아둬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기 있는 부분 있죠? 다 빈칸 채웠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커피 회사 상품 이름 뭐야? MJB. 어찌 보면 좀 무식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풀어서 13번 어휘 대충 본 친구들은 다 틀리는 이 문제 저희 애기들은 다 맞췄습니다. 사실상 저희 애기들은 이 문제 보는 순간 주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전문을 다 실을 수는 없어요. 제가 되게 소중하게 아끼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 직보 자료입니다. 제 직보 자료에서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이게 제 영혼을 바친 문제들이 정리들이라 제가 유스픽이라고 적은 건 제가 생각하는 나올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형식,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소재, 시간의 흐름, 어휘 이 네 가지 찝었어요. 다 나오긴 했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킬러 문제, 기생화, 자연적이고 전통적 소재 이거 킬러 문제로 나왔고요. 어휘 문제, 아이들 많이 틀렸을 수도 있는 3.7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이 승리하는 시험입니다. 역대 양정구 시험이 그랬듯 양정구 2학년 문학시험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무조건 시험을 잘 보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서답형에서도 디테일이 필요했습니다. 기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말에서도 서답형에서 디테일을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 거고요. 세 번째, 양정구에서 어휘 문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중하는 거 하나만 더 가져와 봤어요. 구운몽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직보자료인데요. 직보자료에 액자식 구성, 이중액자 구조, 자유연애, 삽입시, 시점, 갈등 양상, 궁녀들의 초사, 몽유롭게 소설, 주제 이거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거 7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 얘들아 이거 7가지가 다 나올지도 몰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 안에 제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요. 궁녀들의 초사를 다 적어놨어요.
궁녀들의 초사라는 게 뭐냐면 궁녀들이 그 당시에 안평대군한테 우리 그 핍박받는 애가 하나 있어요. 운영이라고 있는데 운영이가 궁궐 바깥에 있는 다른 남자랑 썸을 타요. 그래가지고 안평대군이 그걸 눈치를 채고 너 죽여야겠다라고 하니까 근처에 있는 궁녀들이 죽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거,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다 핵심을 실어놨어요. 왜냐하면 양정고를 제가 그동안 많이 가르쳤잖아요. 양정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걸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고 미리 알고 있었고 아이들의 그거를 철저하게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요, 역시 이번에 지문조차도 옥녀초사왈, 자란초사왈, 첩외초사왈 이런 식으로 초사하는 부분이 아예 지문으로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요, 여기 뒤에 안 넣었네요. 이 문제도 이 초사들 A, B 잡은 다음에 궁녀들의 초사가 어떻게 작품에서 등장하고 뜻이 뭐고를 여기서 등장했다고요. 이것도 완전히 적중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것들 전지적 작가, 도시중산층의 허위의식, 시선에 의존하여 서술하고 그와 같이 서울에서 월급제로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노동자의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고 라는 것이고, 제가 이거 초점화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 가리봉동, 비 오는 날인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라는 소설이었는데 그 소설에서도 내가 초점화 중요하다, 이거 무조건 나올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따로 직보절에 넣어 놓은 건데 그게 서술형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서술형 안에요,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라 하더라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해서 그의 시선에 의존하여 서술했고, 그래서 제가 초점화라는 단어 아이들한테 얘기해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으라 그런다면 내적 초점화라고까지 적으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초점하자라고 적을 줄 알았고 그것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딘 것까지 제가 그의 시선에 의존하여 서술이라고 초점화를 설명을 했는데 글을 적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애기들이 시험지 받아보는 순간 4점 그냥 먹고 들어가는 문제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기말고사는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양정 1학기 기말고사는 고전 문학들이 시험 범위 예상됩니다. 현대 작품보다는 난이도가 엄청 상승을 해요. 왜냐면요, 현대 작품은 쭉 읽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하면은 그 부분만 읽으면 되는데 고전은 문제가 뭐예요? 해석이 안 돼요. 요즘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볼 경우에도요, 아이들 고전 문학 나오는 거 다 해설해서 나옵니다. 근데요, 내신은요 원문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정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고전 문학들로 시험 범위가 예상되고요, 현대 작품들보다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왜? 해석이 들어가니까. 해석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니까 시간도 많이 들 겁니다. 중간과 기말 사이에 미리 그래서 작품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려운 문학 작품들 미리미리 좀 보고 고전 어휘를 좀 많이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제 시간표입니다. 양정고 2학년은 일요일 2시부터 5시, 혹시 몰라서 양정고 1학년도 넣어놓긴 했는데 일요일 6시부터 9시 양정고 1학년입니다. 그래서 전 양정고 아이들 전문으로 하고 있고, 밑에다 적었냐면 내신 기간에는 앞뒤로 시간이 추가됩니다. 즉 2시부터 5시잖아요. 그럼 내신 기간 한 달 전부터는 제가 몇 시에 오라고 하냐면 1시 반에 와, 1시에 와. 그러고 아이들 빈칸 테스트를 봅니다. 따로 평일에 클리닉을 잡지 않아요. 평일에는 숙제 검사를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방문해서 하는 건 빈칸을 시험 보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봅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빈칸 통과 못한 친구들은 빈칸을 해결하고만 가야 해요. 숙제 안 한 친구도 남아서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1시부터 거의 6시까지 제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클리닉이 왜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수업 시간에 클리닉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6시부터 9시 이때는 제가 1학년 아이를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6시 이상까지는 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 이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만큼은 국어 과목 하나는 여러분들의 자신감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양정고 전문가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정고 전문가 사과나무학원 김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